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지금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의 수도이죠. 이곳에서 정말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두 분 우리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명성교회 은퇴 장로 문홍량 장로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의과대학의 행정부학장 겸 대외협력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김성용 목사님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중입니다. 현재 명성의과대학,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 학장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또한 명성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PLC 대표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40년 살다가 나이 60에 7년 전에 이곳에 와서 에티오피아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문홍량 장로님 언제 이곳에 오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명성 메디컬 센터가 언제 건립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먼저 이 나라를 진출하게 된 그 동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희 명성교회 지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김성원 목사님께서 1993년에 네. 이 나라 교단 최대 교단인 할리우드 처치의 초청을 받고 교역자 수련회에 주강사로 1993년 8월경에 오셨는데 그 당시가 이 나라가 공산 정권에서 자유정권으로 넘어간 바로 2년 뒤였습니다. 네. 경제가 굉장히 피폐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있었던 5성 호텔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당시 치안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거미줄이 쳐 있는 3스타 호텔로 옮기셨어요. 네. 그래서 한 3만 불 정도를 모아서 정부에 기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상이 집무실로 초청을 해서 에티오피아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의료 선교를 하겠다. 네. 그래서 병원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하고 1996년도에 이곳에 명성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PLC를 등록을 하고 네. 1997년도에 이 땅 9헥타르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무상 사용권을 받아서 49년 동안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 땅의 그 규모가 몇 에이커 면적이 얼마나? 9에이커입니다. 9에이커입니까? 예. 네, 네. 근데 바로 시작을 하지는 못하고 그 당시에 저희 북동의 IMF 그렇죠. 1998년 같으면 아일랜드가 시작되었죠. 그것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2001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3년 반에 걸쳐서 건축을 마쳤는데 네. 저는 이제 2003년 6월 1일 날 여기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시작될 때 골조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입니다. 골조가 끝났을 때 장로님께서 이곳에 그래서 오시게 됐습니다. 와서 1년 반 동안 건축 마무리하고 네. 개원 준비를 하고 2004년 11월 25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구만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는 이 명성 메디컬 센터의 하나의 산정인으로 이렇게 남아있게, 역사적으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죠? 예. 몇 년이 되셨습니까? 23년? 21년 정도. 네. 한 곳에서 선교제에서 21년간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수고 많으시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서 귀한 사역들, 대외 디렉터와 학교 행정부 학장님까지 이렇게 높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움 같은 거, 이 특별히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어려움 같은 것들이 없었는지요? 제일 이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는 그 컬처럴 디퍼런스입니다. 네, 네, 특히 이 나라는 이제 제2의 기독교 제국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17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네, 네.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선포가 된 다음에 한 20년 후에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으니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나 전통 면에서 이 나라가 굉장히 타 민족에 비해서 우수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첫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원강이 바로 나일강의 옛날 이름이 기원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그게 이제 바로 에덴 동산에 바로 제가 얘기가 하나였다는 거하고 인류 그 진화론에 의하면 인류 화석이 최초께 220만 전께 루시가 발견된 게 220만 전이고요. 네. 한 10년 전에 그보다도 120만 년이 더 빠른 게 거의 같은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오리진 오브 더 휴먼 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54개국 중에서 고융자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것도 세모족입니다. 네. 그리고 법계의 진보를 이 나라에 가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요. 믿고 있겠죠. 예. 네. 근데 그건 사실 영국의 역사학자 겸 기자였던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한 7년을 그 답사를 했는데 그분들 저서의 마지막에 보면 있는 걸로 생각된다. 이렇게. 네. 그리고 시민 통치를 전혀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네. 영국하고 특히 이제 이태리에서 두 번 침공을 했거든요. 영국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그 습성이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민국 같은 데서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자를 받는 데거나 워크퍼밋을 받는 데서 이런 데서 좀 까다롭게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오래 고질화된 이제 관료주의 때문에 보통 행정 처리가 여간 넣는 게 아니에요. 예, 슬로우한 그 행정 처리. 한 건을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 걸린다 그러면 이분들 한 일주일은 걸려야 되고요. 네. 그것도 빨리 끝나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좀 어렵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흔히들 선교를 한다 그러면 선진국에서 왔기 때문에 좀 현지인들을 룩다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웨스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심한데 저희들도 몸에 그런 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불식을 해가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네.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건축자들을 대부분 다 한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네. 통관하는데 어려워요. 심지어는 이 나라에서 건축 기술이 없어서 처음에 이 나라 그 땅이 좀 특이해요. 블랙 같은 소일이라고 그래서 물을 먹으면 스폰지처럼 불어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최소한 1.5m는 단층 건물이라도 하고 치환을 하고 자갈을 붓고 다지고 한 다음에 슬라브를 쳐야 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도착하기 전에 있던 계시던 분이 그걸 무시를 하고 진행을 했다가 네. 그 슬라브가 이렇게 배불뚝이처럼 이렇게 불러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게 전부 다 다시 깼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가장 중요한. 그게 이제 한 6개월 시간은 더 걸렸고 한 50만 불 정도 더 들어갔어요. 제가 20년 넘는 동안에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네. 잠언 16장 9절 말씀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네. 어려울 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 극복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좀 다시 돌아가는데
에티오피아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6.25 동란 때 이분들이 6,000명이 넘는 병력들을 전투병력을 보냈거든요. 맞습니다. 네, 참전용사.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한 120명 정도 전사하고 560명 정도가 부상됩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비록 저희들은 일개 교회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페이백을 해야 된다. 왠지 저희 올라 목사님의 생각이셨어요. 네. 그러고 국가로 봐서는 그렇지만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을 하기 선교를 위한 전진 기지로 여기를 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물론 초창기 때 어려웠던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 나라의 지질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스타디를 하지 않고 한 결과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그 말씀은 상당히 앞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든지 하고 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김사만 목사님께서 6.25 사변을 겪으신 그럼 예, 지금 만 80이십니다. 만 80, 예, 그러십니다. 그 당시 때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 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강 16구에서 보내준 여러 가지 원조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도 이제 페이백할 때가 됐다, 보상할 때가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계셨기에 우리 에티오피아를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태어난 곳은 경북 영양군입니다. 영양군 마을 이름이 신당이었어요. 신당. 네.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그런 오, 마을이었던 예, 예. 근데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들어오고 좀 먼 곳에 왔었어요. 근데 네.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병력하셨다고 해요. 예. 그 이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무당의 왕중왕한테 가야 이건 해결이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 목사님이 11남매 맞습니다. 근데 전부 여자분들만 동생들이에요. 네. 근데 시골에서 이제 그 영양에 고추가 많이 나잖아요. 네. 고추하고 담배 농사를 하시는데 방 한 칸에서 이불 하나 가지고 그 식구들이 다 그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아버님은 교회 나가는 거를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 손을 잡고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새벽예에서부터 나가다가 그 중학교 때인가서부터 마을에 예배당이 이제 예배 처소관가 생겼대요. 네. 그 새벽부터 나가서 새벽종을 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한 이불에 덮고 자니까 아버님 옆에서 자는데 부시락거리고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걸려서 매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그거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워낙 당신께서 가난에 찌들여서 사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 긍휼심이 대단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20세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하셔서 금년이 얼마 전에 목회 성역 60년주는 하고 생신하고 맞물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축하 행사를 했는데 네. 네. 10월 20세에서부터 그 지역에서 목회를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하시다가 1970년도에 그 서울 바깥쪽에 황산이라는 데에서 그 잠사 공장을 하는데 회사 교회를 맡아달라고 청빙을 받고 올라오셨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10년을 사역을 하시면서 장신대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했는데 워낙 어려워가지고 첫 따님을 잃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시신도 못 찾고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제2의 비전 선포식을 했거든요. 네. 제가 한 8층 건물의 새 병원과 의과대학 같이 병합 건물을 짓겠다고 이제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그때 여기가 지금 사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오기에는 문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환자들을 치료를 하시겠다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셨는데 네. 그때
기초진료소를 설립할 계획을 선포를 하셨어요. 네. 거기 큰 건물 기공식에는 그냥 서서 진행하셨는데 거기 가셔서 맨 땅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 옆에 같이 계셨지만 네. 저희들도 정말 울컥하는 그런 감동을 네. 맛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 뭐 선지자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리더십들이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거기 잠사공장에 목표를 10년 어렵게 하고 거기서 또 결국은 회사가 어려워서 나가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네. 300만 원 주신다고 했는데 겨우 100만 원 가지고 명일동 지금 있는데 버스 종점에 차량들을 전도를 하시겠다고 상가 3층짜리에서 2층을 빌려가지고 한쪽은 막아서 숙소로 쓰시고 나머지를 예배당으로 쓰셨어요. 네. 23명으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1980년에. 그러고 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비전을 보여주시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3년 뒤에 논두 거기가 전체 논두렁이었거든요. 허브가요. 거기에 이제 논을 한 500평 정도 사서 첫 번째 성전을 한 4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네. 근데 그 지역이 전체가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도저히 그거 가지고 안 돼서 그 짓고 나서 한 4년 만에 다시 부시고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다 지은 겁니까? 예, 지었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이제 상가를 빌려서 했는데 그때부터는 그때가 이제 10,000명 정도 됐는데 해가 갈수록 20,000명, 40,000명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었을 때 지금도 이제 그 두 번째 성전이 남아 있는데 그게 3,500명 생활할 수 있는 교회예요. 네.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저희들이 주일이면 낮 예배를 5부 드리거든요. 네. 저녁 예배까지 6부를 드리는데 3,500명 해도 한 2만 명밖에 수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87년에 다시 그리고 87년에 그 두 번째 성전을 시작을 해서 89년 부활절날 봉헌을 하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고 나서 2011년에 이제 지금 현재 7,500석이 들어가는 대성회를 또 짓습니다. 네. 두 개 합쳐서 한 10,000명 정도가 동시에. 동시에. 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그 지역을 한 블락을 거의 저희 교회 교육관 부속 시설로 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그 미국에서 국제구호선교회에 저를 두고 계셨던 필라델피아 그 연합장로교회 이용호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거기 깊숙이 관행하고 계셨는데 네. 그분이 연결을 시켜서 해외 선교의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워낙서부터 해외 선교에 선교에 대한 포커스를 선교 구제 이거를 굉장히 그 목회에 중점을 두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쪽에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미국에도 가시기 시작한 게 1991년 그때서부터 아마 하늘레드에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저도 네. 그때 가서 카네기홀에서 합정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공산권, 아프리카 이렇게 막 나가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분 주선으로 해서 동구권 열렸을 때 바로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오게 된 거죠. 네. 자, 이제 우리 김삼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선교의 그 관계를 이렇게 갖고 계시면서 지금 김삼한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선교의 마음, 그리고 믿음, 그리고 열심, 충성심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1991년 정도부터라고 한다면 여기 아프리카의 선교가 시작된 그때하고 비슷한 그런 시기 같아요. 미국과 그다음 다른 지역에도 다 같이 선교가 한참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네. 역사하시기를 선교하는 그 교회는 그냥 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교회의 부흥은 선교의 부흥과 함께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명성 메디컬 센터에 제가 직접 와보니까 정말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병원에 못지않는 그런 시설들과 함께 입원실들도 제가 잠깐 들려봤거든요. 아주 멋있게 현대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앞으로 또 더 계속해서 수고하실 텐데 우리 특별히 지금까지 오시면서 가장 좀 특기할 만한 일이다라고 지금 느끼시는 일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리걸 엔티티 자체가 프라핏, 포프라핏으로 시작을 해서 이걸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일반 사회 시민들이 보는 눈도 썩 곱지는 않았고요. 네, 선교병원이라면서 돈 받을 건 다 받고 네. 왜 그러느냐. 네, 그리고 이제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아까 보신 그 분유스 처치 건물에 그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이 주위에 있는 리더십들이 저희들에게 항의를 해왔어요. 네. 이건 종교 부지가 아니라 병원 부지다. 근데 왜 종교 건물을 이렇게 짓느냐. 네. 그것도 쌍십자를 짓느냐. 다 내려라. 그게 이제 그 뒷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그러면 정교회. 네, 그 다음에 무슬림.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깝지 않은 눈으로 해서 이제 시기심에 불편한 네. 거죠. 그렇게 해서 정부를 통해서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끝까지 버텼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걸 내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걸 잡겠다. 그런 식으로 맞섰어요. 네, 심지어 언론까지 동원을 해서 뭐 노조를 또 움직이든다든지 자기들 그 인종차별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을 부당 불법한 걸 발견하고 그냥 잘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에티오피아 사람들하고 외국인들하고의 그런 인종 감정을 유발시켜서 그걸 이제 뭐 공론화 시켜가지고 저희들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돕는 손길들을 네.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돕는 손길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비록 시작은 늦게 했지만 이 나라에서 사립병원 중에서는 컨퍼런스 스페셜라이즈드 호스피탈이라고 해서 4차 후손병원입니다. 네, 교육병원이고 네, 그래서 그거를 한 4년 전에 저희가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다 성과는 이미 다 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퀄리티가 제일 난 병원이고 뭐 시스템도 그렇고 이제 학교는 이제 학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네, 졸업생들도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우수한 국가대학으로 지금 네,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문홍양 장로님, 행정부학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초창기 때부터 계셔서 우리 이 병원의 설립자 최초의 설립자 되시는 우리 김사만 목사님의 그 스피릿을 그대로 간직하고 또 그것을 또 앞으로 미래를 향해 펼쳐나가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 학장님의 의과대학 사정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들과 함께 이곳에 열방 속에 세워진 귀한 프라이빗 의과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희망, 비전 그런 것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